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이현철입니다. 저는 오늘 60년에 걸려 원전을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라 탈원전 정책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이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질문은 결국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급격한 탈원전이 아니다 라는 주장인데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탈원전이 급격한 탈원전인지 아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공무원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탈원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탈원전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법적 근거 없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없이 탈원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성 1호기 조기 폐로 사건이죠.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월성 1호기 이용률을 처음에 85%로 가정했다가 이것을 70% 그리고 60%까지 내리고, 그리고 전력 판매 단가를 한수원 전체 발전 원가보다도 낮은 그런 판매 단가를 가정해서 경제성 분석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들통날까봐 감사원 감사 직전에 산업부에서 444건의 문건을 무단 삭제했고, 그걸로 인해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반면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이런 탈원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투표나 법 개정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탈원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이 얼마나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이미 7,900억 원이 투입된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이 중에 4,900억 원이 두산중공업의 주기기 제작에 투입됐습니다. 이게 신한울 3, 4호기 부지입니다. 이쪽 부분이 한울 원전이고요. 이쪽이 신한울인데 이쪽이 신한울 1, 2호기, 그리고 이쪽 부지가 지금 신한울 3, 4호기 부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부지도 다 준비가 돼 있고, 주기기, 즉 원자로, 그리고 증기발생기 같이 고가의 장비가 이미 제작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건설을 중지시켜 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서 두산중공업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은 2017년 100%에서 2018년 87%, 그리고 2019년 50%로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2,400여 명이 순환휴직을 하게 되었고, 임원의 20%를 감축하고 890여 명이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460여 개의 협력업체, 여기에는 약 3만여 명이 고용되어 있는데요. 이 협력업체들이 운영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매출액이 3,700억 원이던 것이 2019년 2,000억 원으로 약 46%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창원 산단 가동률이 탈원전 이전의 90% 이상에서 탈원전 이후 75% 수준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창원 지역 월 평균 폐업 기업 수는 2016년 28개에서 2019년 5월에 5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원자력 산업 분야 매출이 감소했는데요. 발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12.4%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공급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14.3%가 감소했고요. 원자력 연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17.4%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원전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만이나 스위스 이런 데 같이 원전을 그저 수입해서 사용하는 그런 국가들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100% 우리나라 기술로 건설할 능력이 있는, 즉 원전 공급 국가인 경우에는 탈원전을 할 때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면서 원전 관련 산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탈원전의 여파로 우리나라 원전 이용률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원전 이용률이 감소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원자력 경락 건물의 철판 부식에 대해서 과잉 대처한 것이 원인입니다. 원자력 경락 건물의 철판은 원래 부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부식이 일어나서 수리를 했던 그런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원자력 경락 건물은 철판 부식이나 기타 그런 결함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설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함이 발견됐다고 해서 바로 경락 건물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경락 건물이 방사능 물질을 충분히 가둘 수 있는 그런 성능을 내도록 그렇게 설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경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누설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누설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계속 운전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철판 부식이 발견됐다고 해서 모든 원전을 다 정지시켜 놓고 일괄 점검하게 하는 이런 과잉 대처가 원전의 이용률을 감소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 원전에 의한 발전량이 2017년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더 감소하고 2019년에 2017년 수준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원자력에 의한 발전량이 감소하는 사이에 화력발전, 석탄 발전과 가스 발전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거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2016년 대비 6.5기가와트 이어 만큼 화력 발전량이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는 4.0기가와트 이어 만큼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화력 발전이 대폭 증가하게 되니까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2016년 대비 3,100만 톤이 증가했고 2019년에는 목표 대비 810만 톤을 초과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산화탄소 배출 실적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 선이 바로 우리가 감축해야 될 목표입니다. 근데 오히려 2018년, 19년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게 됐습니다. 원전의 이용률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또 하나 나타난 현상이 한전의 누적 적자입니다. 이거는 원자력 발전이 가장 저렴한 그런 발전원인데 이거를 줄이고 석탄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의 거의 2배, 발전 원가가 2배 정도 됩니다. 이렇게 비싼 전기로 원자력을 대체했기 때문에 한전이 적자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6년 12조 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한전이 2018년에 0.2조 원 적자를 기록했고 2019년에는 1.4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증가했고 결국 한전은 직접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는 못했지만 특례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예를 들자면 전기차에 대해서 요금 할인해 주던 것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결국 간접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된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세계 유례가 없는 급격한 탈원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격한 탈원전이냐면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이나 스위스 같이 국민투표 그리고 법 개정 등을 통해서 진행한 탈원전과는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급격한 탈원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미 7,900억 원을 투자한 신한원을 3, 4호기 건설을 중단함으로써 두산중공업 그리고 창원지역 협력업체들이 경영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체들이 도산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 기술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급격한 탈원전으로 인해서 경제,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화력발전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급증하고 있고요. 또 석탄, 가스의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은 적자로 인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전기요금을 올릴 거고 그것은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